자, 80번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우선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했을 때 그 미분 계수가 기울기들을 우리가 일반화한 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미분하시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시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얘가 2차식이 나왔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 3, 최고차항 계수인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로 묶을 수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더하기 4에 마이너스 4가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제 묶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x-2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12가 곧 무엇이고 꼭지점이 되시는 거고, 이것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은 언제가 되는구나. x가 2일 때 그때가 마이너스 12로서 그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의 기울기의 접점의 좌표는요 2,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고요. 이를 가지고 대입한 함수 값은 2 대입하시니까 8. 자, F2 한번 해볼까요? 8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계산하시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3이니까 마 13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 13 이것이 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2 얘가 기울기의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x-2에다가 마이너스 13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x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24 거기다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라서 플러스 11. 네, 그래서 y는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81번 갈게요. 자, 여기 위의 점이라고 그랬고요. 1,0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에서의 접선, 결국 뭘 말하시는 거냐면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하셔야겠는데요. 그러면 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1,0이 맞고, 그러면서 그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시느냐. 미분부터 해주시면, 그런 다음에 1을 대입하셔야겠죠. 이 x좌표가 1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시는데요. 1을 대입하시는 순간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2가 되시는 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1,0에서의 접선이니까 x-1 이것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거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 아, 선생님 여기서의 x절편, y절편은 각각 x절편은 얼마? 1, y절편은 얼마? 마이너스 2 체크할 수 있겠죠. x절편은 1, y절편은 마이너스 2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1 정답입니다. 다음 봅시다. 자, 이번에 이 두 곡선 여기가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자, 요런 식이야. 자, 요런 식으로 수직으로 만나는데 이것은 각각 접선을 말하시는 거고, 이 1,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접점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함수 하나, 또 하나의 함수가 요렇게 하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함수, 식을 가지고 그대로 뭐 해주시면 돼? 그렇죠. 1,1을 각각 지나는 거. 그뿐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시면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하나 나오겠고요. 이때 미분한 다음에 또 1 대입한 것이 이 또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게 조건이 총 2개가 나오고, 이때의 조건 2개, 문자도 2개. 식 2개, 문자, 식 2개, 이제, 식 2개, 그렇죠. 문자 2개.
식두의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하면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1,1을 대입하시면 여기서 1은 대입하시면 a 더하기 b.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시게 되면 1,1은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미분을 하시면 3x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여기서 미분을 하시면 2ax 더하기 b가 됩니다. 결국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시는 순간 3, 여기 1 대입하시면 2a 더하기 b가 되는데요. 그러면 3 곱하기 2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조건식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나오시는 식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조건과 2a 더하기 b는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시는 거죠. 결국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 두 개의 식을 그대로 빼주시면 a는 2라고 되겠고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십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b라고 하는 것은 3분의 7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정답이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다음 갑시다. 자, fx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9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fx의 극소값을 이제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x,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를 갖는 x값 혹은 극소를 갖는 x값을 대입을 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0이 나오신다. 언제? 미분한 다음에 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0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하시면은 얼마가 되는데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시는데요. 얘는 0의 근이 방금 얘기했던 3도 대입하면 0 나오고 또 마일도 대입하면 0 나온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사실 a와 b 값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뭐 근과계수와 관계를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대입해서 a, b 식 두 개, 문자 두 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찾을 수 있는 건 여기서의 마1에서의 극대값이 9란 얘기는 그냥 함수값을 말하는 겁니다. 곧 f-1은 그냥 9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C값까지도 구해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그때의 극소값은 어디서 갖겠어? X는 3에서 곧 F3을 구하라는 문제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순서대로 가볼 건데요. 자, 여기서 3과 마이너스 1이 두 근이기 때문에 이 두 근에 대한 합, 그러니까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 근과계서의 관계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이제 부호가 반대. 그러면 3분의 2a가 되시는 거라서 또 하나, 두 개의 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것이 3분의 b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의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이때의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십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여기 f-1이라고 하는 것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 이것이 9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a가 마3, b는 마9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b가 마9니까 여기는 플러스 9가 되면서 얘랑 얘랑 사라지겠고요. a가 마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시죠. a가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 4가 넘어가시면 c는 4가 됩니다. 결국 f3이라고 하는 것은 자, f3은 27, 그 다음 더하기 9a, 그 다음 더하기 3b, 더하기 c, 이것의 값인데 27, a가 얼마였어? 마3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27. b가 얼마였어? 마9였어. 그럼 마이너스 27. c가 얼마였어? 4였어. 그러면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랑 얘랑 지워지고 계산하시니까 마이너스 23. 정답이죠. 다음 갑시다. 자, 84번 가볼 건데요.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이 fx라고 하는 것이 얘에 대한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라고 했습니다. 양수 a라고 하는 것이 이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선은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미분을 하시는 순간 얼마가 돼버리냐면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되시고, 이것이 0 되는 순간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3ax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시는 거죠. 결국 x는 0, 5, 4에서 5를 갖는다. 미분했을 때 0 되는 순간을 갖는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러니까 양수A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래프는 f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0과 4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라는 거를 체크하시고, 선생님이 어떤 것까지 체크를 했었냐면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 이 변곡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수투 과정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를 좀 아셔야 이 내용을, 이 3차 함수의 개형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럼 0과 4의 딱 어디에, 그렇죠? 딱 절반, 딱 중앙에 누가 있다? 그렇지. 변곡점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는 사실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일서부터 2까지인데 여기를 가지고 x축과 평행하게, x축과 평행하게, 그렇게 긋게, y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긋게 되면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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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면서 얘는 6,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만 봐달라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여기 사이에 있을 거고요. 2까지는 여기 사이에 있을 건데,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따질 수 있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이 더 클까요? 2가 더 클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1이 더 위쪽에 있을까요? 2가 더 위쪽에 있을까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f에다가 0을 대입하시고 f에다가 2를 대입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해. 선생님이 그 6개의 그래프라고 나 얘기했던 부분 있지? 그 영상 잘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몇 대 몇의 이 비율을 갖는다? 그렇죠? 이 변곡점을 지나는 경우에 극대와 극소를 이 점 찍어주시면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라는 이거 체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2라는 좌표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0이라는 좌표면 여기에 좌표는 이 길이가 2기 때문에 이 길이가 2, 그러면 이 길이는 2루트 3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2-2 루트 3에 해당될 건데, 과연 2-2 루트 3하고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작고 큰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2-2 루트 3 마이너스 1,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이거 좀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대입해서 확인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시면 3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3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면 이 수는 3에서 마이너스 2 루트 3. 어떤 게 더 큰 거야? 그렇죠. 뒤에 있는 2 루트 3이 더 큰 거죠. 왜냐면 앞에 거는 루트 9라고 쓸 수 있고 뒤에 거는 루트 12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거가 더 크니까 얘 전체가 음수가 되는구나. 그럼 이 전체는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만나는 점, 이 순간보다는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때의 가장 낮은 값은 어디에 존재한다? 그렇지, 2에서 존재한다. 얘가 가장 미니멈, 가장 맥시멈은 언제? 0에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정석풀이는 사실 이거죠. 이제 뭐 풀이집이나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그냥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시겠고, 그럼 마이너스 6a, 그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식을 정리하시게 되면 얼마? 마이너스 7a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f0은요 3 되시는 거고요.
F2라고 하는 것은요, 8A,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시니까 6, 4, 24A, 플러스 3 이렇게 되시는데요. 자, 얘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여기 있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 중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뺀 것이 이만큼 뺀 것보단 더 많이 뺀 게 된 거가 되는 거라서 얘가 최소값을 갖는다. 맞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가 된다. 왜? 여기서는 양수만큼 뺀 것들인데 얘는 빼지 않았잖아요. 얘가 최대, 얘는 최소가 된다. 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9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9를 말하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6A가 마이너스 32다. A는 얼마다? 2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85번 갑니다. Y는 이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얘가 3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셔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 극대극소의 곱이 얼마가 된다? 0 된다. 이거 이용하셔도 된다라고 했죠. 이거 다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x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니까 결국 이 부분이 마이너스 12x가 되고 이거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fhx라고 하시게 되면 이 h를 가지고 미분하시게 되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시는데요. 6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고 그럼 6으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결국 이 h라고 하는 그래프는 극대와 극소를 각각 마이너스 1과 2에서 갖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럼 이때의 이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극대와 극소의 둘 중 하나는 0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h2라고 하는 것 h-이라고 하는 것 얘가 0 된다는 얘기죠. 그 케이스랑 같습니다. 이게 3차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봅시다. 자, h2라고 하는 것은요. 2 대입합시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k가 되시는 거고요. 마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라서 얘 곱한 것이 0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시니까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여기 7 그러면 7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때의 k 값은 7 or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k 값의 곱은 마이너스 140 정답입니다. 다음 갑시다. 자,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0과 2 사이에서는 이것을 만족하도록 이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0과 2 사이에서는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의 가장 낮은 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런 방법으로 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마x제곱 마x제곱 사라지고요. 넘겨주시면 x세제곱 그러면서 마이너스 3x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전체를 가지고 h라고 두시는 순간 이 h에 대해서 우리는 0과 2 사이의 가장 낮은 값을 보겠습니다.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얘가 0 되는 값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와 얼마? 마이너스 1과 1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 그러면 이게 h 프라임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고요.
이 순간이 마이너스 1. 이 순간은 1 된다. 얘가 H그래프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체크할 건 0서부터 2까지입니다. 0은요, 여기 딱 가운데에 있는 애고요. 2는요, 여기보단 조금 멀리 떨어져 있네요. 여기서의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다? 그렇죠? 1에서 갖는다. 근데 1에서의 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는 붕 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라서 H1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붕 뜬다.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대입하시게 되면 1-3 플러스 1-a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결국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시는 거고요. 그럼 a라고 하는 것이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렇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87번 갑니다. 직선도로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의 운전자가 100m를 앞에 정지 신호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문제 갑시다. 자,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양수 C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달린 거리가 정지선 이것이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00m 이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이 밟은 후에 달린 거리가 그러니까 20t 마이너스 ct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100 이하가 된다.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넘지 않고 멈추는 거죠. 그럼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떻게? t, 양수 t에 대해서.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러한 t값에 대해서. 자, 실생활 문제입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마이너스 ct제곱 더하기 20t 마이너스 100이 되시는 거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 h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분을 하는 순간 h'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ct 에다가 플러스 20이 되는데요. 항상 미분을 했을 때는 얘가 0 되는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의 t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c분의 10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때의 c라고 하는 것은 무슨 수? 양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c가 양수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함수는 우리가 t y 함수라고 본다면 ty 평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최고차항이 음수인 그러한 1차 함수로 봐주시고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 미분한 함수가 그려지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 순간이 얼마다 c분의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c분의 10이 된다라는 것까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c분의 10인 순간이 가장 최대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도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t값이 양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면 x축의 아랫부분에 존재할 건데요. 그 c분의 1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 어떻게 된다? x축 아랫부분. 자, 정확히 얘기해서 t축 아랫부분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을 t 대신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h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h c분의 10을 대입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c라고 하는 거 냅두시고요. c 제곱분의 100 더하기 20 c분의 10 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얘가 x축보다는 작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도 등호가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식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자, 가봅시다. 자, 이 부분은요. cc 하나씩 날라가시면서 마이너스 c분의 100 그 다음 더하기 c분의 200 그 다음 마이너스 100 얘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순간 c분의 100
넘겨주셔서 얘는 100 되시는 겁니다. 결국 지워지고 지워지면 1 되시는 거고요. C가 넘어가시면 C가 그렇죠. 1보다는 이때 C를 넘겼을 때 양수 C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C는 최소값이 얼마다? 1. 자, 지금 단위가 문제 갑시다. 양수 C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C의 최소값은 1.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88번 갑니다. 자, 원점에서 곡선 여기에 그은 접선이 점 여기를 지날 때라고 되어 있고요. K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다음을 쓰시오. 자, 접점은 제1사분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죠. 이제 접점을 모르는 순간 항상 뭐라고 접자? 그렇죠. 접점을 T라고 잡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네, 접점을 T라고 잡으시면 T 4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접점 모르고 그때의 기울기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통해서 이때 기울기를 찾게 되는데요. x는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시는 순간이니까 미분하시면 4x 세제곱이니까 거기다 t를 대입하시면 4t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와 접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제가 구하는 거죠. 4t에 대한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x-t가 되는 거고 더하기 t 4제곱 더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원점에서 그은 것이기 때문에 이 원점은요. 곡선 밖의 점을 말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임의의 점 t에서 그은 접선이 결국 원점을 지나셔야 된다. 여기다가 0,0을 대입하시면 성립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은 마이너스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t를 곱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4t 4제곱 더하기 t 4제곱 더하기 1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t 4제곱 더하기 12 넘겨주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라서 t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 그렇죠. t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 t는 t제곱이 양수여야 되니까요. 자,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그은 접선이 접점, 점 이것을 지날 때 k값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때의 t값은 자, 접점이 제1사분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t값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둘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접점의 x좌표인 얘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접점이 1사분면에 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루트 2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 2를 가지고 t 대신에 대입을 해주시면 자, 접점을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루트 2 써주시고요. 루트 2를 집어 넣어주시면 4 더하기 12, 16이 되시는 거고요. 그때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2 루트 2. 그래서 8 루트 2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8 루트 2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점은 지금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16. 그렇죠. 그래서 루트 2, 16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지나는 그 직선, 그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하시면 8 루트 2에다가 x 루트 2 써주시고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문제에서 그랬습니다. 얘가 k, 32를 지난다 라는 얘기는요. 여기다 k를 집어넣어 주시고 얘에다가 31을 집어넣어 주시면 16이 넘어가시니까 16 되시는 거고 얘가 8 루트 2 곱하기 k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결국 지워질 거 지워지시면 88 먼저 지워지면 2가 되겠고요. 그래서 루트 2 나눠주면 루트 2만 남습니다. 루트 2가 k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에 따라서 k는 2 루트 2가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 자, 89번입니다. 자, 이번 함수는 fx가 이런 식의 이 함수인데 뭐 3차 함수라는 얘기도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1과 x2가 이렇게 더 큰 값에 대해서 더 작은 값이 이제 함수 값은 더 작아져야 된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감소 함수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이 a가 만약에 0 돼버리면 최고차항이 0 돼버리면 이때는 이게 2차 함수가 돼버리는데요. 그럴 때는
이게 감소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차 함수일 때는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올라가기 때문에 감소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0은 아니어야 되면서 기본적으로 a가 무슨 수여야 된다? 음수여야지만 우리는 감소함수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 깔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이 a가 음수인 것을 체크했을 때, 자, 그래프의 개형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든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든 그거 따지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하는 방법은요, 우리를 뭐 한다? 미분에서 는 0의 근의 개수로서 따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미분에서 는 0의 근의 개수가 총 몇 개? 그렇죠. 3차를 가지고 미분하시면 2차가 되는데요. 그것의 는 0이라고 한다면 근의 개수는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1개가 될 수도 있고요. 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짜리라고 한다면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2개짜리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것이 2개짜리다. 그러면서 최고창이 음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F를 그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가 F를 그린 거죠.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F를 그린 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려셨을 때,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x1과 x2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더 이제 감소한다라는 그 그래프는,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중에서, 그렇죠, 2번, 3번 케이스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감소함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개 5월 0개란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에서의 근,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짝수 판별식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미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ax 제곱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6x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되시는 거고, 는 0이라고 하시면, 자, 여기서의 짝수 판별식을 쓰는 순간, 자, 3은 9 마이너스 3a에 a 더하기 2가 되시는 거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십니다. 결국 3으로 나눠주시면서 좀 갑시다. 3 마이너스 a에 a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 플러스 3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a 제곱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버려서, 자, 이때의 우리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3 한번, a 마이너스 1 한번. 얘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a 값의 범위가 3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or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입니다. 자, 90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림과 같이 꼭지점 주위에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모양을 기둥을 만들려고 한다. 부피가 최대 2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삼각 기둥의 모양은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 그려지겠죠. 윗면이 이렇게 그려지시겠고, 그러니까 윗면은 뻥 뚫려 있을 겁니다. 윗면은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삼각 기둥.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여기서 x를 이렇게 친절하게도 문자를 잡아놨습니다. 항상 이제 활용 문제니까 변수가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변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인지 이것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수여야겠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갑시다. 우리가 여기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될 건데요. 자, 보조선 갑시다. 자,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순간, 자, 여기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보이시죠? 그렇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서로 합동입니다. 자, 어떻게 합동이죠? 자, 여기는 이 빗변의 길이는 공통으로 지금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직각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빨간 색깔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빨간 색깔 변의 길이 RH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에 의해서 RHS 합동이 되겠네요. 그러면 체크할 거는 여기서 합동 된다. 합동 된다라는 것을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가 60도인 것을 반띵 되니까 몇 도다? 30도다를 체크를 했고, 3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몇 도다? 60도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를 살짝 내가 이렇게 좀 확대를 좀 시켜주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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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잘 그렸네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얘가 30도가 되는 거고요. 얘가 직각, 얘가 30도입니다. 그러면서 얘가 x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가 x고 체크할 게 얘는 얼마야? 라고 하면은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이게 1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반대로 루트 3을 나눠주셔야 얘가 됩니다. 루트 3분의 x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x가 된다.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이 루트 3분의 x가 해당되는 게 이 삼각 기둥에서는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x가 된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의 밑면을 좀 봐주셔야 하는데 밑면도 이제 정삼각형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부분을 봐주셔야겠는데 그 부분은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x를 두 개를 빼준 거라서 이 길이는 12-2x가 되십니다. 결국 12-2x를 가지고 뭐 해주시고 제곱을 해주시고 4분의 루트 3. 이거 우리 중3 때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라고 배웠었죠?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루트 3분의 x를 곱해 주셔야 우리는 부피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럼 부피를 v라고 해주시는 순간 루트 3 이렇게 지워지겠고요. 이 식은요. 자,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건 끌어냅시다. 자, 4분의 1 냅두시고요. 여기는 2를 안에 있는 두 번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 앞으로 끌어낼 수 있겠고 그런 다음 6-x라고 하는 것에 제곱, 그 다음 x 이렇게 될 거니까 4 지워지겠고 v는 6-x의 제곱 x. 자, 이거 선생님 비율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그래프의 모양이 0과 6을 지나는데 그러니까 0에서는 지나고 6에서는 접하는 그래프고요. 최고창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그렇죠. 양수인 그래프입니다. 자, 0을 생각하시고 6을 생각하시고 0에서는 뭐하고? 지나고 6에서는 뭐하고? 접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3차 함수의 그래프 V가 그려지셔야겠고요. 자, 여기 있는 극대점 바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얼마? 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땅땅땅 해주시면 그렇죠? 1대 1대 1 그러니까 여기 2가 되는 거죠. 내가 궁금한 것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그 x의 최대값은 최대가 되는 x값은 2가 정답입니다. 자, 91번 갑시다. 91번은요. 자, 최고차인 개수가 그렇죠.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킨다. 그렇죠? 이것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그렇죠.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뭐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fx를 가지고 뭐 최고차인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는 순간 이 2차 항과 상수항은 2차 항과 상수항은 그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차항인 3차 항과 1차 항만 잡으시면 되겠는데 그쵸? 왜? 여기서 원점 대칭 그러니까 홀수차수 함수다 이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것의 절대값 했을 때 얘가 16이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F3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여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지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질까 라는 얘기인데요. 자, 얘를 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럼 3x제곱에다가 더하기 a 이렇게 될 건데 만약 얘가 0 되는 순간이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허건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되겠죠? 안 되겠니? 안 되겠니? 그죠? 되지 않죠? 왜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원점 대칭인 그런 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원점 대칭인 함수를 선생님이 3가지를 그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최고창이 양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올라갔다가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그런데 세 번째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죠. 그래프의 개형 나누는 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F가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fx의 절대값이 16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fx의 절대값 그래프를 찾은 다음에 16이다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fx,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fx는 16 or fx는 마이너스 16,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근, 이것의 합집합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fx가 16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선, 그러니까 하나가 16, 하나는 마이너스 16의 대칭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거는 4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이렇게 두 개를 선을 그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하겠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이때의 케이스는 아예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케이스를 말하시는구나. 그러면서도 특별하게 이 점을 정확하게 지나는구나. 어디서? 극대와 극소에서를 말하시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 fx를 이렇게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fx를 이렇게 잡는 것보다도 얘가 어떻게 미분했을 때 0 되는 순간을 우리가 찾기가 좀 쉽게 이렇게 살짝 고쳐봅시다. 마이너스 a로 고쳐볼게요. 마이너스 a로 고치고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그래프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루트 a,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얘가 0 되는 순간은 x는 루트 3분의 a,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그래서 여기에서의 값이 얼마다? 루트 3분의 a가 되는구나.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f 한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a에 해당되는 저것의 값을 집어 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주셔야 되는구나. 그쵸? 네, 끝입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a를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데 아까 함수식 찾았었죠? 그대로 갑니다. 함수식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을 건데요.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3 루트 3 a 루트 a 마이너스 a에 루트 3 루트 a, 이것이 마이너스 16이다. 자, 이거 풀기 어때요? 좀 어려운가요? 치환해서 푸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바로 보이시면 그냥 푸셔도 괜찮은데 선생님 한번 치환해서 해볼까요? 자, 치환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루트 3분의 루트 a, 여기도 루트 3분의 루트 a가 이렇게 묶일 수가 있습니다. 뭐 t로 치환해서 본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루트 3분의 루트 a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3분의 a에서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라서 빼둔다. 결국 묶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시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6을 말합니다. 결국은요, 여기가 그렇죠, 플러스가 되시는 거고 2를 나눠주시면 8 되시는 거고 3 루트 3을 곱해주시면 8이라고 하는 것에 곱하기 3 루트 3, 이것이 a 루트 a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 a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 a의 2분의 3제곱이 곧 이건 2에 대한 세제곱, 이거는 3에 대한 2분의 3제곱, 2에 대한 세제곱 곱하기 3에 대한 2분의 3제곱이라서 얘를 가지고 2에 대한 곱하기 3에 대한 2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라서, 따라서 a의 2분의 1제곱이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제곱해 주셔서 4, 3, 12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a 대신에 12를 대입하겠습니다. fx라고 하는 것은 x세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따라서 f3이라고 하는 것은 27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36. 그래서 정답은 마 9입니다.